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강주 모 지역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구조물 해체 공사하다가 붕괴 사고가 일어났죠. 대형 사건이죠. 우리가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시사성 관련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내용은 토목시공 기술사뿐만 아니고 건설안전 기술사 이러한 곳에서 충분히 재구성되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이 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큰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우리 기술자들이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져보면서 우선은 아직 이제 사고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개요를 한번 짚어보고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성할 점이라든가 교훈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어차피 기술사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시사성으로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로 출제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답안을 구성하고 서술해야 될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인터넷 관련 그 기사를 잠깐 인용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건물이나 주택을 허물고 그곳에다가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체 공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현장 감리를 하는데 제가 감리 현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토목이 제일 먼저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구조물이 해체가 다 되고 집안이 평탄화 작업이 된 상태에서 그 건축 공사에 대한 감리 또는 시공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해체 공사는 언제 할 거냐? 대충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조합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시행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시행사에서 이런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자체에 허가를 받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허가서를 받겠죠. 당연히 이 해체 계획서에는 건축사 사무소 등에 있는 기술자에게 검토를 받고 해체 계획서와 구조 계산서를 같이 제출한다. 그러면은 이 허가권자는 자, 이 계획서를 확인 검토하고 감리자를 지정해서 계획서대로 해체가 되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도록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감리는 보통 우리가 건축공사의 감리하고 조금 다르게 건축사 사무소, 자, 우리 감리 쪽에서는 주로 건축사법 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규모 건물 공사라든가 이런 구조물 해체 공사에서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절차를 밟게 되겠죠. 이런 계획서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 하면은, 자, 뉴스상에 보니까 그 건물이 5층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 그렇습니다. 자, 5층 옥상 슬래브를 제일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벽 철거하고, 그 다음에 방벽, 내부에 있는 격벽이죠. 자, 이것은 내력벽일 수도 있고, 비내력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나서 5층에 있는 바닥 슬래브, 자, 4층에서 보면은 4층 천정 슬래브가 되겠죠. 요거 해체하고 요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쭉 해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층,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순서대로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인터넷상에 제가 그 철거 현장 사진을 여러 컷이 있었는데 사진을 쭉 보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외부에는 분진 방지막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원래 골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이제 아마 골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 외벽은 남겨놓고 개략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층 아니면 한 3층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철거 잔재물을 이렇게 쌓아 놓고 여기에 백호가 올라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붕괴된 건물은 아마 이 외벽이 이렇게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개요를 보니까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5층 건물이 도로변에 있었다. 자, 이걸 단면으로 잘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분진 방지망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건물이 이렇게 있은 듯 합니다. 이렇게 5층 건물이 이렇게 있은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해체를 한 걸 보니까 요 부분 해체하고 외벽을 그냥 이렇게 외벽을 남겨두었다. 요 외벽이 남겨져 있다. 이런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이 외벽을 남겨둔 상태에서 하부를 이렇게 해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외벽이 이렇게 전도되면서 여기에 도로에 버스가 지나갔는데 뭐 버스가 정차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마 버스 정류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이 넘어오면서 이 버스를 덮쳐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하는 이런 어떤 대형 사고 뉴스를 접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러한 건물 해체 순서를 보고 향후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거냐. 만약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뭐 출제된다면은 자, 구조물 해체 공사 시 이 안전에 대해서 기술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쓸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철거 계획서대로 제대로 해체했는지, 그 다음에 철거 순서별로 구조 계산을 했는지, 철거 순서별로 안정성 검토를 했는지, 철거 순서를 준수했는지, 외부 통제는 잘 했는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토목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은 흙막이 공사도 시공하고 흙막이 해체할 때 자, 그 단계별로 전부 계산을 해서 구조 계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공을 하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총기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총기를 분해할 때는 어떻습니까? 분해를 하고 조립할 때는 분해와 역순서, 반대 순서. 그렇죠? 자, 구조물 해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자, 이 건물을 시공할 때 시공 순서와 반대로 이 구조물이 해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시공할 때 순서와 역순, 반대로 하지 않고 편의대로 해체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판서를 잠깐 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기술사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주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또는 기술을 해야 될 건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뉴스를 보니까 개략적으로 그 해체공사의 어떤 사고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분진 방지망을 치고 기존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5층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개락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이 외벽체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외벽체는 이렇게 여기도 뭐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체 잔존물 해체하고 그 해체한 그 잔존 물질 여기 이렇게 사이에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앞에는 뭐가 달려 있겠습니까? 이 앞에는 앞색이나 또는 어떻습니까? 브레이커 또는 버켓 이것을 장착해서 계속해서 해체를 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백호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호가 약 한 08 정도 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호가 08 정도 되면은 이 무게가 약 한 21톤 정도 됩니다. 21톤 정도 되는 백호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이런 사진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외벽은 남아 있고 이 하부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로죠. 도로가 있고 아마 여기 버스 정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 외벽이 이렇게 전도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덮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듭니다. 아직은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뭐 사고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지겠지만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인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벽이 넘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러한 잔존물 해체 잔존물이 이러한 토합작용을 하면서 이런 토합작용을 하면서 아마 이 벽체가 옹벽이 전도되듯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건설 공사를 할 때 만약 이 건물을 신축한다면은 자, 신축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자, 기초 지반 진해력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초 보통 뭐 메터 기초일 수도 있겠죠. 메터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말뚝 기초가 될 수도 있고 기초 공사를 하고 어떻습니까? 자, 외벽 또는 내부에 있는 그 내력벽 있습니다. 내력벽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라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긴 구조죠. 이렇게 생긴 구조. 자, 그래서 자, 이 외벽은 어떻습니까? 이 외벽은 힘을 받는 내력벽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자, 기둥 위에는 뭐가 올라갑니까? 이렇게 보가 올라가고 보 위에 슬래브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계속해서 5층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구조가 되었든 이 모든 구조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건물일 때는 서로 역학적으로 힘을 받고 힘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벽체가 이렇게 나홀로 이 벽체가 혼자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주변에 뭐 보라든가 슬래브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으로 이 외벽을 잡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다 해체가 됨으로 해서 이 외벽이 자, 구조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혼자 서 있다가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토합작용, 해체 잔존물에 의한 토합작용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조사가 끝나면 완벽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향후에 이와 관련된 어떤 기술상 문제라든가 시사성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기술할 건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조물 해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5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층을 하고, 3층 하고, 차례대로 밑으로 다운 방식으로 구조물 해체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구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외벽체가 자, 이 내력벽이면은 해체할 수 없겠죠. 자, 내력벽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뭘 해체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 슬래브를 제일 먼저 해체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체해야 됩니까? 이 볼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볼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상부에 더 이상 하중작용이 없을 때 세 번째, 이 외벽체를 해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둥을 해체하고, 그래서 한 개 층당 이러한 순서로 해체를 하고, 자, 이 부분이 해체가 다 되면은 그 다음 층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운 방식으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게 기본 순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건물이 이런 라멘 구조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라멘 구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벽체 자체가 내력 벽체라면은, 자, 이 내력 벽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력 벽체인 경우에도 슬래브 먼저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 벽체들을 먼저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층 해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공기도 길어지고 비용 측면에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 바깥쪽 외벽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약간 상계층을 내부 해체를 먼저 하고, 자, 여기에는 그 잔존물들 사와놓고 이 잔존물 위에 백호가 올라가서 자, 이 끝에다가 압색이나 브레이크나 버켓을 달아가지고 해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서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이 바깥쪽이 어떻습니까? 경계 밖은 공공도로죠, 도로. 그래서 이 도로 쪽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징후가 발견한다면은 교통 통제를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여기까지 안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붕괴된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호 조치도 당연히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미흡했으니까 이것들이 무너져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이것을 조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향후에 아마 발표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보완하셔가지고 향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토목시공기술사나 건설안전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본인 노트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아직은 이게 제 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조사가 나오고 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첨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면 향후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답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저희의 생각을 더 필요하고 싶지만은 아직은 그런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대형 사고 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기술자들은 향후에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그 방지 조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적극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